미국이 지금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세계 최고의 수사기관 FBI. 그곳에서만 20년을 넘게 일해온 한 사이버 특수수사요원이 전 국민이 지켜보는 생방송 중에 한국을 언급한 겁니다. 미국은 최고다. 특수범죄 대응에 있어선 미국을 따라올 나라가 없다.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그가 한국을 다녀온 후 돌연 생각을 180도 확 바꿨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는 한국에 대해 어떤 발언을 한 걸까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대체 뭘 본 것일까요?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FBI 수사관 존 마이클입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 요원이죠.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작년 여름 미국을 휩쓴 전대미문의 범죄 대란에서 시작됐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건씩 걸려오는 보이스피싱 전화. 전국의 수천 명의 노인들이 평생 모은 재산을 단 몇 분 만에 잃었습니다. 총 피해액은 수십조 원. 정부는 침묵했고 언론은 매일같이 FBI를 두들겼습니다. 지키지도 못할 시스템이라면 애초에 왜 존재하는가? 시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우리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죠. 도대체 FBI는 뭘 하고 있는 거요? 납세자의 돈으로 무얼 하는 겁니까? 국장실에서 긴급 소집 지시가 내려왔던 그날, 저는 이미 일주일 넘게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사무실 분위기는 최악이었고 동료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좌절감이 가득했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국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실패했네. 이대로는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게 될 거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반박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 희망이 있어. 세계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가장 효과적으로 막고 있는 나라가 있다네. 국장의 말에 모두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일세. 지난 3년간 그들의 보이스피싱 대응 시스템은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어. 마이클, 자네가 한국에 가서 직접 보고 와야겠네. 순간 제 귓가에 윙소리가 났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FBI가 배울 게 있다고? 국장님, 한국이요? 우리는 FBI입니다. 그쪽에서 우리가 배울 게 뭐가 있습니까? 제 목소리에는 명백한 불쾌감이 묻어났습니다. 20년 동안 세계 최고의 수사기관이라 자부하며 일해온 저에게 이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죠. 국장은 묵묵히 창밖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마이클, 자네의 자부심은 이해하네. 하지만 지금은 자존심을 내세울 때가 아니야. 매일 수백 명의 미국인들이 평생 모은 돈을 잃고 있네. 우리는 해결책이 필요해.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죠. 일주일 안에 출발하게. 한국경찰청과 금융감독원에서 자네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인 저는 그날 밤 서울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라곤 삼성, 현대, 그리고 김치가 전부였죠. 솔직히 말하면 그 나라에서 우리 FBI가 배울 것이 있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 제 책상 위에는 매일같이 늘어나는 피해자 리스트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제 어머니 또래의 노인들도 많았죠. 그들의 눈물 어린 호소가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제 평생 모은 돈인데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한국행 비행기를 타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과연 그곳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게 될지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저는 한국경찰청 소속 강민우 경감의 안내로 바로 서울 시내로 향했습니다. 강민우 경감은 유창한 영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마이클 수사관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선 현장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그저 형식적인 일정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첫 방문지였던 은행 지점에서 저는 생각지도 못한 광경을 목격하게 됐죠. 우리가 은행에 들어서자마자 한 노인분이 창구에서 통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노인의 휴대폰에서 경고음이 울렸고 화면이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저기 지금 뭐가 일어나는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강민우 경감이 설명했습니다. 노인분이 통화 중에 송금, 경찰, 급하게 같은 키워드를 말했고 스마트폰이 자동으로 사기 의심 경고를 보낸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즉시 노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누가 돈을 보내라고 하셨나요? 사기일 수도 있습니다. 노인은 당황한 표정으로 경찰청에서 전화가 왔는데 내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고 말했습니다. 은행 직원은 즉시 특수 전화기를 가져와 경찰과 연결했고 불과 3분 만에 2명의 경찰관이 은행으로 출동했습니다. 그들은 노인에게 이것이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임을 친절하게 설명했고 노인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5천만 원을 보낼 뻔했네요. 고맙소. 저는 그 모든 과정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불과 10분 만에 일어난 일이었으니까요. 이게 항상 이렇게 진행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강민우 경감은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단 한 통의 전화도 허투루 넘기지 않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3곳의 은행을 더 방문했고 비슷한 상황이 2번이나 더 벌어졌습니다. 모든 경우에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죠. 저녁에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5분 전까지만 해도 이 나라의 시스템을 무시했던 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강 경감님, 이런 시스템은 언제부터 운영된 건가요? 3년 전부터입니다. 처음엔 저항도 많았어요. 은행들도 비용 문제로 망설였고 휴대폰 앱도 초기엔 오작동이 잦았죠. 하지만 정부와 금융권, 통신사, 경찰이 모두 협력했고 지금은 전 국민이 이 시스템을 신뢰합니다. 제 머릿속에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왜 이런 시스템이 없을까? 왜 우리는 범죄가 일어난 후에만 대응할까? 호텔에 돌아와 제 노트북을 열고 첫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단어가 쉽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본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죠. 결국 간단히 적었습니다. 한국의 보이스피싱 대응 시스템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미국과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내일은 더 깊이 들어가 봐야겠군. 다음 날 아침 강민우 경감은 저를 경찰청 본부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국의 보이스피싱 대응 시스템 전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곳이 우리의 통합관제센터입니다. 넓은 상황실에는 수십 명의 직원들이 대형 스크린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의심 통화가 감지되는 현황이 표시되고 있었죠. 지금 보시는 건 전국에서 실시간으로 감지되는 사기 의심 통화입니다. AI가 통화 내용을 분석해 위험도를 평가하고 높은 위험도로 판단되면 즉시 경고를 보냅니다. 저는 숫자를 보고 놀랐습니다. 하루에 수천 건의 의심 통화가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통화를 다 분석한다고요? 네, 물론 모든 통화를 녹음하진 않습니다. AI가 키워드만 실시간으로 감지하죠. 개인정보 보호는 철저히 지켜집니다. 그 다음 저는 은행 시스템과의 연계를 보았습니다. 사기 의심 계좌로 송금이 시도되면 즉시 경고가 뜨고 송금이 지연되는 시스템이었죠. 송금 지연이요? 미국에선 불가능할 텐데. 처음엔 여기서도 은행들이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은행들도 결국 동참했죠. 지금은 오히려 이 시스템이 은행의 신뢰도를 높이는 마케팅 포인트가 됐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사이버 상담실이라 불리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의심되는 전화를 받으면 시민들은 바로 사이버캅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관이 빠르게 연결되어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 지침을 알려주죠. 특히 노인분들은 영상통화로 연결해 더 편안하게 상담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강민우 경감은 자부심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잡기 전에 막는 데 집중합니다. 범인 1명을 잡는 것보다 피해자 100명을 막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FBI에서 수십 년간 일하면서도 저희는 항상 잡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범인을 검거하는 것이 최우선이었죠. 하지만 그동안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생겨났는지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은행에서 의심 거래가 감지되면 10분 내로 경찰이 출동하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인데 성과가 좋아 확대할 예정이죠. 오후에는 노인 교육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수십 명의 노인들이 실제 사기 통화를 모의 체험하며 대응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은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으시니 직접 경험하게 하는 교육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매달 전국에서 이런 교육이 진행되고 있죠. 교육이 끝난 후 한 할머니가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외국에서 오셨나요? 어디서 오셨어요? 미국에서 왔습니다. 아, 미국. 미국에도 이런 교육이 있나요?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고 멋쩍게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열고 뭔가를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야. 철학이야. 미국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한국은 범죄를 예방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고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술은 단지 도구일 뿐이었죠. 제 생각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과연 이 시스템을 미국에 도입할 수 있을까? 미국인들은 이런 감시 시스템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개인정보와 편의성, 그리고 안전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셋째 날, 강민우 경감은 저를 대형은행의 본점으로 안내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한국 보이스피싱 방지 시스템의 또 다른 측면을 보게 됐습니다. 은행 보안팀장 박지윤 차장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마이클 수사관님, 우리 은행의 보이스피싱 방지 시스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들의 시스템이 또 다른 최첨단 AI나 복잡한 알고리즘일 거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박지윤 차장이 보여준 것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우리는 기본에 충실합니다. 모든 창구 직원들이 고액 송금 시 반드시 누가 시켰는지 먼저 물어보도록 훈련받습니다. 그게 전부인가요? 아니요, 물론 기술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기술은 사람을 보조하는 도구일 뿐이죠. 창구에서 실제 상황을 지켜보니 모든 직원들이 고객에게 자연스럽게 질문했습니다. 오늘 이체하시는 금액이 꽤 큰데요. 혹시 누구한테 보내시는 건가요? 처음 거래하는 계좌네요. 어떤 목적으로 보내시나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이 질문들이 형식적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직원들은 진심으로 고객을 걱정하는 표정으로 물었고 고객들도 그 질문에 불쾌해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요즘 보이스피싱이 많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절대 서류 보내라는 전화는 사기예요. 한 직원이 노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은 감사하다며 웃었습니다. 우리는 직원들에게 이런 대화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보호임을 강조합니다. 박지윤 차장이 설명했습니다. 점심 식사 후 우리는 교육센터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은행 직원들이 보이스피싱 대응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교육을 3개월마다 갱신합니다. 보이스피싱 수법도 계속 진화하니까요. 교육실 한쪽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금융 교육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가상의 사기 전화를 받고 대처하는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었죠. 전국적으로 이런 교육이 얼마나 자주 열리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매주 수십 개의 교육이 진행됩니다. 동사무소, 복지관, 심지어 아파트 주민센터에서도요. 저는 강민우 경감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죠? 미국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준의 투자인데요. 강민우 경감은 잠시 생각하더니 단순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린 사람을 먼저 지켜야 하잖아요. 기술보다 사람이 우선이니까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미국에서 우리는 항상 기술적 해결책, 시스템적 접근을 우선시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모든 것의 중심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한 소규모 은행 지점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문을 닫을 시간이 다 됐는데도 직원 한 명이 노인과 차분히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왜 아직 상담 중인가요? 제가 강민우 경감에게 물었습니다. 아마도 그분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거나 의심 전화를 받으셨나 봅니다. 직원들은 이런 경우 시간에 상관없이 끝까지 상담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사명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미국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것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우리는 범죄자를 잡는 데 집중했지만 정작 피해자를 보호하는 사람 중심의 접근법은 간과했던 것이죠. 넷째 날 아침, 저는 한국금융감독원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금융사기 대응팀장 김서연 부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마이클 수사관님,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데이터를 활용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형 모니터 앞에서 김서연 부장은 한국의 보이스피싱 대응 현황을 설명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인 2021년에는 우리나라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약 7,700억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5천억 원대로 줄었어요. 단 2년 만에 30% 이상 피해를 감소시킨 거죠. 어떻게 그런 성과를 낼 수 있었는지 묻자 김서연 부장은 여러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기술, 제도, 교육. 모두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은 피해자 중심 접근법입니다. 우리는 피해자가 신고하기 쉽게, 도움받기 쉽게 모든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김서연 부장이 화면에 새로운 차트를 띄웠습니다. 비교해보세요. 미국의 2022년 사이버 범죄 피해액은 약 104억 달러로 한화로 약 14조 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죠. 반면 우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수치를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구 차이를 고려해도 미국의 피해 규모는 한국의 몇 배에 달했습니다. 점심 식사 후 김서연 부장은 저에게 제안했습니다. 마이클 수사관님, 미국에 계신 실제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해볼까요? 한국과 미국의 피해자 경험을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습니다. FBI 본부에 연락해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분과의 통화를 주선했습니다. 화상으로 연결된 스크린에 70대 여성 캐롤 윌슨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6개월 전 평생 모은 저축 40만 달러를 사기꾼에게 송금한 피해자였습니다. 윌슨 씨, 사기를 당하셨을 때 어떤 도움을 받으셨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캐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무도 전화 한 통 안 했어요. 은행에선 본인이 송금한 거라 책임 못 진다고만 했죠. 경찰에 신고했지만 피해가 너무 많아 수사가 늦어진다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바보처럼 속은 것 같아 너무 창피했어요. 이웃들에게도 심지어 자식들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제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14조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하는데 우리는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선 그런 사람은 없었을 텐데. 저는 이곳에서 만난 수많은 보이스피싱 예방 성공 사례들을 떠올렸습니다. 모두 누군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피해를 막은 경우들이었죠. 캐롤 같은 분은 한국의 시스템에서는 애초에 피해자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김서연 부장은 제 표정을 살피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도 처음부터 잘했던 건 아닙니다. 많은 실패와 시행착오가 있었죠. 중요한 건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 때마다 시스템을 개선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단 한 명의 피해자도 그냥 지나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저는 FBI 본부에 보낼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처음으로 솔직한 감정을 담아 썼습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그들은 범인을 잡는 데 집중하지 않고 애초에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데 모든 역량을 쏟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스템의 차이가 아니라 근본적인 철학의 차이입니다. 미국의 피해액은 한국의 몇 배에 달하며 계속 증가하는데 한국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제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자존심과 부끄러움, 그리고 희망. 우리도 변할 수 있을까? 우리도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 제 머릿속에서는 이미 미국에 돌아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계획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귀국 비행기에서 저는 한국에서의 일주일을 정리하며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을 작성했습니다. 단순한 조사 보고서가 아닌 제 인생을 바꿔놓은 경험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단순한 시스템을 넘어 문화적 혁신을 이루었다.
그들은 IT 강국이라는 타이틀에 만족하지 않고 그 기술력을 국민의 안전과 행복에 투자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속도, 95% 이상의 스마트폰 보급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가진 나라가 범죄 예방에 집중한 결과는 경이롭다. 워싱턴 DC에 도착하자마자 국장은 저를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마이클, 한국에서 무엇을 보고 왔나? 국장님, 그들은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범죄자 중심이 아닌 피해자 중심의 시스템이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들의 기술 수준은 우리보다 몇 년은 앞서 있습니다. 국장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나라 아닌가? 더 이상은 아닙니다. 한국의 금융통신경찰 통합 시스템은 우리가 상상만 하던 수준입니다. 그들은 모든 시스템을 연결해 실시간으로 작동하게 만들었습니다. 사기 의심 통화가 감지되면 즉시 송금이 지연되고 경찰이 출동하고 이 모든 게 10분 안에 이루어집니다. 국장은 제 보고서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자네는 어떤 제안을 하고 싶은가? 한국의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그들은 이미 그 시스템을 영어로 번역해 놓았고 해외 수출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지 않는다면 다른 나라들이 먼저 배울 것입니다. 다음 날, 제 제안은 FBI 고위 간부 회의에서 논의되었습니다. 예상대로 거센 반발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야. 미국 전체에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건 불가능해. 우리 국민들은 그런 감시 시스템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비용이 얼마나 들지 생각해봤나? 회의실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들이 신입처럼 느껴질 정도였죠. 그때 저는 일어나 단상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동료 여러분, 제가 한국에 가기 전에는 여러분과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스크린에 한국의 통계 자료를 띄웠습니다. 한국은 인구 5천만인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계 1위의 인터넷 속도, 세계 최고의 모바일 결제 시스템,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사이버 보안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은 빨리빨리 문화를 갖고 있지만 보안과 안전에서는 천천히, 확실하게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미국은 매년 14조 원이 넘는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죠. 반면 한국은 피해액을 30% 이상 감소시켰습니다. 우리가 배울 건 없다고요?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건 해결에 집착하는 동안 수많은 미국인들이 평생 모은 재산을 잃고 있습니다. 한국은 노인들을 위한 디지털 교육을 의무화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캐롤 윌슨이라는 70세 할머니와 통화했습니다. 그녀는 40만 달러를 잃었고 우리는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슬라이드에 캐롤의 사진을 띄웠습니다. 이분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와 같은 분입니다. 우리가 보호해야 할 시민이고 납세자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분들이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으면 국가적 사건으로 다룹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했나요? 본인 책임이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몇몇 간부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제안합니다. 일단 시범 지역을 선정해 한국식 시스템을 도입합시다. 한국은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 이 시스템을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호주, 심지어 일본까지도 한국의 시스템을 배우고 있습니다. 미국만 뒤처질 순 없지 않습니까? 회의가 끝난 후 국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마이클, 솔직히 말하지. 자네가 이렇게 한국을 옹호할 줄은 몰랐네. 정말 그 나라가 그렇게 앞서 있나? 네, 국장님. 저도 가서 직접 보기 전까지는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때입니다. 국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결정을 내렸습니다. 좋아. 플로리다 시범 사업을 승인하지. 자네가 직접 책임지게. 3개월 안에 성과를 보여줘야 해. 그날부터 저는 거의 집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플로리다 지역 경찰, 은행, 통신사를 설득하고 한국의 시스템을 미국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이었습니다. 이런 건 한국에서나 가능한 일이야. 미국은 달라.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본 그 확신, 그 철학이 제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은 나를 바꿔놓았다. 제 일기장에 적었던 문장이 이제는 제 삶의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플로리다 시범 사업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려웠습니다. 은행들은 송금 지연 시스템을 꺼렸고 경찰은 인력 부족을 이유로 협조에 소극적이었습니다. 통신사들도 개인정보 문제를 우려했죠. 이건 불가능한 프로젝트예요, 마이클. 팀원 한 명이 말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한국에서 본 광경을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은 인구 5천만의 나라에서 전국 모든 은행, 모든 통신사, 모든 경찰서가 하나로 연결되어 움직입니다. 그들이 해낼 수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강국이라는 미국이 왜 못합니까? 저는 한국에서 가져온 시스템 도면과 매뉴얼을 펼쳐 보였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우리의 시범 사업을 위해 기꺼이 모든 노하우를 공유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관대함이 아직도 제 가슴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한국 사람들의 우리라는 정신, 이것이 그들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모든 참여자가 우리 모두의 부모님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움직이죠. 마침내 첫 번째 성공 사례가 나왔습니다. 플로리다 마이애미의 한 은행 지점에서 78세 할머니 엘레나 로드리게스가 $20,000를 송금하려 했습니다. 새로 도입된 AI 시스템이 의심 거래로 감지했고 은행 직원이 즉시 상담에 나섰습니다. 누구에게 송금하시는 건가요? 은행 직원이 물었습니다. 국세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세금을 안 냈다고. 은행 직원은 즉시 경찰에 연락했고 10분 내에 경찰관이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한국에서 본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한 결과였습니다. 엘레나는 보이스피싱임을 깨닫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평생 모은 돈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이 사례는 순식간에 지역 뉴스로 퍼졌고 다른 은행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은행 지점장은 제게 물었습니다. 이런 완벽한 시스템을 한국은 어떻게 몇 년 만에 구축할 수 있었나요? 그들의 IT 기술력과 사회적 합의가 만든 결과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을 보유한 나라이자 스마트폰 보급률 세계 1위의 나라입니다. 그런 기술력을 사람 보호에 쏟았기 때문이죠. 시범 사업 2개월 차, 저는 FBI 본부 보고를 위해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회의실에는 이전보다 훨씬 많은 간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시범 사업 결과 한 달 만에 플로리다 시범 지역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45%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전국 단위로 이 시스템을 운영해 피해율을 30% 이상 줄였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 아직 멀죠. 국장이 물었습니다. 비용 문제는 어떻게 됐나? 초기 비용은 분명 높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철저한 비용 효과 분석을 통해 이 시스템이 장기적으로 더 경제적임을 증명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금융사들은 이제 이 시스템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 팀원의 보고였습니다.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과 보안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들은 이미 블록체인 기반 공공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AI 윤리 가이드라인까지 마련했습니다. 우리가 배울 점이 정말 많습니다. 어느 날 한 노인센터에서 저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FBI 요원님, 이런 좋은 시스템을 어떻게 생각해내셨나요?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사실, 이건 한국에서 배운 겁니다. IT 강국이라 불리는 그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앞선 디지털 인프라를 국민 보호에 활용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이렇게 사람을 지킵니다. 이젠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6개월, 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FBI 내에서도 한국 마이클이라는 별명이 생길 정도였죠. 제 책상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태극기 미니어처가 놓여 있었고 점심시간에는 종종 김치찌개를 먹곤 했습니다. 제가 한국의 시스템을 배우면서 깨달은 것은 이것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그것은 문화였고 철학이었습니다. 우리를 생각하는 마음, 사람을 중심에 두는 접근법,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 정신. 한국이 세계를 리드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시범 사업을 시작한 지 1년, 플로리다에서 시작된 한국식 보이스피싱. 대응 시스템은 미국 10개 주로 확대되었습니다. CNN 생방송 인터뷰 요청을 받은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스튜디오에 들어섰습니다. 마이클 수사관님, 이번에 도입한 보이스피싱 방지 시스템이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통계 자료를 인용하며 대답했습니다. 시스템의 기술적 측면, 운영 방식, 향후 계획까지 준비된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마이클 수사관님, 왜 생방송에서 한국을 언급하셨나요? FBI가 한국에서 배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 질문에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FBI와 한국의 협력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보이스피싱 콜센터 해외 조직 수사에서 우리는 한국 경찰과 정보를 공유했고 동남아 보이스피싱 거점을 소탕할 때도 함께 했습니다.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과 FBI는 APT 공격, 랜섬웨어 정보를 정기적으로 교환해왔습니다. 한국의 사이버 위협 대응력은 FBI와 NSA에서도 높이 평가받았죠. 심지어 인천공항의 자동 출입국 심사와 감시 시스템은 미국 보안기관이 벤치마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은 달랐습니다. 단순한 정보 교환이나 협력이 아닌 한국의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배우고 도입한 사례였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제 확신에 찬 목소리가 스튜디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존 마이클, FBI 사이버 수사국 요원입니다. 솔직히 말해, 한국에 가기 전에는 뭘 배울 수 있을지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보고서 1번 항목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기조차 통하지 않는 나라. 시스템보다 사람을 먼저 지키는 구조. 저는 제가 본 한국의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작동하는 AI 시스템, 은행과 경찰의 연계, 노인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사람 먼저 철학까지. FBI와 한국경찰청은 오랫동안 공조 수사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우리가 그들에게서 배우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들의 기술보다 정의가 먼저 움직였고 시스템보다 사람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그 나라를 부러워하게 된 겁니다. 그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인터뷰가 끝난 후 저는 수많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미국 각지에서 저희 시스템에 관심을 보였고 백악관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각국 언론에서도 FBI, 한국에서 배우다, 대한민국의 혁신, 미국을 구하다라는 헤드라인으로 이 소식을 다뤘습니다. 가장 기뻤던 건 강민우 경감의 메시지였습니다. 마이클, 우리의 협력이 이제 단순한 공조 수사를 넘어 시스템 공유로 발전했군요. 앞으로도 두 나라가 함께 세계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인터뷰 이후 한국과 미국의 사이버 보안 협력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제는 두 나라가 공동으로 글로벌 보이스피싱 대응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랑스러운 것은 이 모든 시스템의 중심에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는 한국의 철학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제가 생방송에서 한국을 언급한 진짜 이유입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이처럼 한국은 몇 년 전만 해도 연간 7,700억 원에 달하던 보이스피싱. 피해를 지금은 5천억 원대로 줄이며 30% 이상 감소시켰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 수치가 지금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성공 비결은 기술이 아닌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철학에 있습니다. 은행, 경찰, 통신사, 정부기관이 하나가 되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범인을 잡는 것보다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이런 시스템과 철학은 세계 각국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온 가치, 우리가 만들어온 시스템이 이제는 세계의 표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밤낮 없이 노력하시는 경찰, 금융기관, 통신사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헌신 덕분에 우리 사회는 더 안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나라, 기술보다 정의가 앞서는 나라,
그리고 사기조차 통하지 않는 나라, 그 나라의 이름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보이스피싱이 완전히 단절되는 그날까지 대한민국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